네, 안녕하세요. 핵부자 주식TV 핵부자입니다.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좋은데 국내 시장이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약간 화가 나는 마음도 있고 해서 열심히 또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좋아서 구독자분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효석 지음이고요.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프롤로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책 내용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소장하셔서 꼭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롤로그입니다. 지금이라도 투자를 시작하고 함께 공부합시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딜링룸, 금융기관에서 주식, 채권, 외환, 달러가 주문을 넣고 업무를 진행하는 전용 공간에서 시작해 헤지펀드 매니저를 거쳐 지금의 애널리스트가 되기까지 제 경험을 따라가며 투자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제2장에서는 지금 당장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3장에서는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주제인 디플레이션을 다룹니다. 제4장에서는 기술의 발전으로 투자 환경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 설명을 합니다. 제5장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지금이라도 투자를 시작하고 함께 공부하자입니다. 투자만 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차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주제가 있고 소주제가 있습니다. 대주제는 장 1장, 2장, 3장 이런 식으로 장으로 가고요. 소주제는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갑니다. 제1장 미스터 마켓의 생각을 읽어라. 소주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대하는 자세. 1, 2년 후가 아닌 더 먼 미래를 내다보라. 애널리스트가 극복해야 할 3가지 편향. 제2장입니다.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소주제입니다. 통화량의 증가는 곧 화폐 가치의 하락.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갖는 2가지 의미. 한국 기업이 달라졌다. 먼저 출발한 사람들, 최적의 투자처를 찾아 떠나다. 제3장입니다. 디플레이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기본 개념. 소주제입니다. 30년간 이어진 인플레이션과의 싸움. 인플레이션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 디플레와 인플레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제4장입니다. 완전히 바뀐 투자 환경을 이해하라. 그들이 소주제입니다. 그들이 경제지표를 보지 않는 이유. 보이지 않는 세상, 무형자산에 주목하라. 기술 발전이 가져온 투자 환경의 구조적 변화. 제5장입니다. 숫자의 가치를 더하는 밸류에이션에 집중하라. 소주제입니다.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는 무엇인가? 듀레이션이 긴 주식을 찾아라. 새로운 접근 방식, 리얼 옵션. 이렇게 차례가 나왔고요.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 다 적어놨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을 읽어드리는 거라서 조금 딱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책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훑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 2년 후가 아닌 더 먼 미래를 내다보라. 알파를 추구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인가? 2015년 겨울 가장 친한 형들과 홍콩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비즈니스 구상을 위한 워크숍이었는데 그때 스탠리 해변에서 그분들과 나눴던 대화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헤지펀드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던 한 분이 저에게 헤지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스카우트 제의였던 셈이죠.
당시 저는 은행보다 더 안정적인 곳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헤지펀드 매니저로 성공하리라는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행했던 형과 함께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결심을 한 이후에 스탠리 해변에서 마셨던 맥주 한 잔은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그리고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6년 1월 헤지펀드 매니저로 첫 출근을 하고 이후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광화문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말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인 것처럼 일했습니다.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전날 미국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우리 팀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늘 고민하면서 출근했습니다. 출근한 이후에는 매일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치열한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시장이 시작된 이후에는 종목들의 움직임을 체크하면서 우리의 포지션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했고, 일주일에 5개에서 10개 정도의 기업에 찾아가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미팅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내일 매매할 종목들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면 밤 12시가 되기도 하고 1시가 되기도 했는데 사실은 일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3학년 때나 있을 법한 책상 위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일어나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래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언젠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인덱스 펀드와 ETF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습니다. 인덱스 펀드와 ETF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알파를 찾는 사람보다 베타에 만족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베타라고 하며 지수가 아닌 개별 종목에 투자함으로써 지수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알파로 칭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가 알파를 추구하지 않고 베타에 만족하는 세상이 된다면 오히려 알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헤지펀드 매니저로 있었던 4년 동안 알파를 찾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으니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알파를 찾는 것이 전혀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알파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일까? 지속적으로 알파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일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졌던 확신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고, 어쩌면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없는 일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몸이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정신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 시장에서는 다시 알파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동료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는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일까? 알파를 찾는 액티브 매니저의 일이 남아있기는 한가? 우리의 존재 가치는 뭐지? 같은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금리 환경이 지속될수록 기업의 1, 2년 후가 아니라 더 먼 미래를 상상하는 일의 필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알파를 찾는 사람들의 노력은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숫자가 아닌 내러티브를 이용해서 미래를 상상하고 투자하는 것은 인공지능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며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내용이 굉장히 좋죠. 자, 다음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오픈북 테스트가 된 투자 환경입니다. 투자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새롭게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지만 그렇다고 돈을 벌기 쉬워졌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픈북 테스트가 되면 점수는 올라가도 등수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까지 금융시장에 들어오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위성을 통해 얻은 정보까지 활용해서 더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새롭게 얻은 정보는 이미 모두가 아는 정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고, 이는 곧 그 정보가 이미 주식 시장의 가격에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오픈북 테스트로 바뀐 투자 환경에서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책에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투자에서 기본, 베이직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책과 이어석 아카데미라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저는 기본을 다지자고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투자를 해야만 하고 어떤 자세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또 오픈북 테스트를 잘 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맥락, 큰 그림 혹은 메가 트렌드를 이해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흐름을 예측하거나 정보의 우위를 통해서 돈을 버는 전략은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메가 트렌드를 찾는 인사이트가 더 중요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1, 2년 후가 아닌 먼 미래를 내다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다음 내용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했던 경제지표들. 우선 경제지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리를 물어보는 지표, 다른 하나는 실제 데이터를 물어보는 지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심리지표는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ISM 제조업 지수와 PMI 제조업 지수를 헷갈려 하는데, ISM 제조업 지수는 미국의 ISM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공급관리자 협회라는 유명한 협회에서 만드는 PMI Purchasing Managers Index 지수라고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한마디로 둘 다 PMI 지수입니다. 그렇다면 PMI가 뭔지 알면 되겠네요. PMI는 각 기업의 구매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향후 경제 전망이 어떨지 물어보고 그 값을 취합해서 산출하는 지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신규로 물건을 얼마나 만들 것인지, 고용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재들의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지, 재고는 얼마나 쌓여 있는지 등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경제가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더 많으면 50 이상이고 반대의 경우면 50 이하로 발표가 됩니다. ISM 제조업 지수를 최고의 경제지표로 인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가 가장 오래됐고 정확해서 주식시장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제 데이터는 미국의 비농업 고용자 수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심리를 체크하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연준을 포함한 정부가 심리만을 보고 정책을 결정하진 않죠. 실제로 연준이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고용지표와 물가지표입니다. 고용지표는 경제와 정책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고용지표는 채권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과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맨날 미국 증시를 보면 고용지표, ISM 제조업 지수 나오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지도가 바뀌었다. 2018년 이후 주식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경제지표로 알려진 ISM 제조업 지수와 S&P 500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경기가 안 좋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S&P 500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유는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기 민감주가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경기와 관계없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핀비즈에서는 S&P 500 기업을 포함한 주요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직관적인 그림을 제공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을 보면 1년 전에 비해 아마존과 애플의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나 커졌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이제 그래프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있는 수많은 경기 민감 기업들의 비중이 얼마나 작아졌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엑손모빌이 포함된 기초 원료 섹터의 비중은 3.5%에서 2.5%까지 줄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원재료 업체들도 제조업이 조금씩 줄어들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원재료 업체가 늘 승승장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보잉이 포함된 산업용 생산재 섹터의 비중은 11%에서 8%까지 감소했습니다.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해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나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의 실적이 부진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들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이유는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기존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수많은 경제활동을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동시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가 안 좋은데 주가가 오를 수 있나? 라는 질문은 경제가 안 좋은데 경기 민감주의 주가가 오를 수 있나? 로 바뀌어야 합니다. 다만 이미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경기가 부진하더라도 나스닥을 포함한 주가 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은 기억해야겠지만 말입니다. 자, 다음 내용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던데요. 이제 뒤쪽 부분을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입니다. 에필로그 부분인데요. 한 번이라도 더 성공하고 단 1%라도 성공 확률을 높이는 투자를 위하여 소주제로 기하급수적 성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 주변에는 전문 투자자가 되기로 결정한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은 선형적, 즉 일정한 성장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필요한데 그러한 성장을 이뤄내려면 사업 또는 투자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이겠죠.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 투자자들이 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추구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 방법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너무 상승해버린 자산 가격들을 보면서 선형적인 성장을 해서는 답이 없다는 거죠. 이제 너무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이며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기하급수적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이유도 그런 의미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사업 또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4분면이라는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4가지 방법으로 현금을 만들어낸다는 설명인데요. 일반 회사원을 의미하는 E, employee, 자영업을 의미하는 S, self-employee가 왼쪽 세상이라면 오른쪽 세상은 사업을 하는 B, 비즈니스 오너와 투자를 하는 사람인 I, 인베스터가 있습니다. 왼쪽에 회사원과 자영업은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시간의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없다는 뜻이죠. 반면 사업과 투자를 하는 사람은 비교적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으니 놀고 먹는다는 개념의 시간적 자유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주체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 사업과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거겠죠. 이는 일정한 성장으로는 어차피 답이 없다는 의미에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관계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답이 없다고 포기해버릴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업가와
투자자의 삶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사업가가 함께 일하는 종업원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한 기업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이는 어렵지만 투자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로 연결이 됩니다. 기하급수라는 단어를 통해서 처음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일정한 성장보다 못한 구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돈 버는 확률을 높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2021년 초 기아차와 애플의 협업 뉴스가 한참 나올 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재미있는 글이 하나 돌았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등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현대차의 전기차 모델명이 왜 아이오닉인지 아직도 모르겠냐고 핀잔을 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며 저도 한참 웃긴 했지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기아차 주식을 샀던 사람과 정말 내용을 잘 알아서 신중한 투자를 했던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돈을 벌었을까요? 아마도 잘 모르고 기아차 주식을 샀던 사람이 당시에는 더 큰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 없는 것 아닐까? 이 질문을 조금 더 좋게 바꾸면 기업에 대한 지식과 그 기업의 주식에 투자했을 때 돈을 벌 확률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당장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마도 아래와 같은 그림을 따라 움직이지 않을까요? 초반에는 공부를 조금만 하더라도 돈을 벌 확률이 빠르게 올라가지만 지식이 많아질수록 확률의 기울기가 낮아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너무 많은 지식이 생기면 오히려 돈 버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경우는 과잉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경제와 투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을 때에 비해 조금이라도 지식을 갖게 됐을 때 돈을 벌 확률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하는 투자 공부가 여러분이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는 점입니다. 모든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는 10년, 20년 전부터 계속했던 수많은 투자 의사결정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10년 후의 포트폴리오와 투자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투자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리는 수많은 투자 의사결정에서 한 번이라도 더 성공하고 단 1%라도 성공 확률을 더 높여 먼 미래의 포트폴리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투자 의사결정은 내일의 의사결정을 하기에 좀 더 좋은 상황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이동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투자 의사결정이 티샷, 최초의 샷을 일컫는 골프 용어입니다. 티샷이 오늘의 투자 의사결정이 티샷이라면 내일의 투자 의사결정은 세컨샷인 셈입니다. 박세리 선수처럼 양말을 벗고 들어가서 치더라도 우승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좋은 위치에서 세컨샷을 칠 수 있게 만들면 더 좋겠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투자 의사결정은 코너에 몰리지 않고 내일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좀 더 편한 포지션을 만들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2차선으로 달리는 것의 의미. 헤지펀드를 운영하면서 매일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현재의 포트폴리오와 나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포트폴리오가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많이 나타납니다. 종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보유하는 종목의 비중도 크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과 실제 포지션을 일치시키는 작업은 헤지펀드 매니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일반 투자자들도 반드시 이러한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투자자가
공부를 해서 A라는 종목을 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해 결국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여러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A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내 생각이 맞았네 라며 아쉬워하게 되고, A 종목이 하락하면 내가 틀렸네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포지션이 일치하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가 처음 애널리스트로 출근하면서 했던 다짐은 내가 2차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자였습니다. 저는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1차선보다 2차선을 더 좋아합니다. 1차선에서 110km로 달리고 있는데 더 빨리 가라고 뒤에서 눈치 줄 때의 기분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죠. 이렇게 빨리 가고 있는데 어떻게 더 빨리 가라는 거야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2차선으로 달리려면 1차선에서 빨리 달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렇게 빨리 가야 하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물론 너무 느리게 가는 차가 앞에 있으면 추월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2차선으로 달리면 나만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투자에서도 2차선을 좋아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나는 돈을 벌지 못했는데 주변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부러워하는 것은 마치 1차선을 달리는 차를 보며 부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평생 동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2차선을 좋아하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욕심내지 않고 무리하지 않는 평생 동안 이어질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의사결정에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책 내용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읽어드렸고요. 마지막에 이제 전문가들 그리고 지인들이 코멘트를 남겨놓은 말이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동환 3프로TV 진행자입니다.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를 넘나들며 쌓은 탁월한 분석력과 투자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선명하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홍춘옥 EAR 리서치 대표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아주 설득력 있는 가설입니다. 사실 이 내용에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금리 관련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표도 있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넘어갔습니다. 투자자뿐만 아니라 경제에 관심 많은 분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 센터장입니다. 이호석 팀장도 SK증권이죠. 자본시장에 대한 애정과 노력, 시간이 녹여진 투자 전략가다. 전문가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견해를 보여준다. 꼭 한번 읽어보길 권한다. 김영일 중소기업은행 부행장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숙제처럼 쌓아놨던 많은 질문이 하나씩 해소됐다. 이호석 팀장만의 새로운 시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 김탁 유진자산운용 헤지펀드 실장입니다. 헤지펀드 매니저 경험에 애널리스트의 탁월한 분석력이 더해졌다는 것만으로도 구매의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었다. 민수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CIO입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의 세계를 서술한다. 데이터도 내용에 보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어려운 책을 읽는다는 것보다는 유명한 강의를 듣고 있는 것처럼 편안하다. 오종태 타이거 자산운용 이사입니다. 만약 투자라는 험한 세계에 들어와야 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적 애정을 느끼지 못했다면 이런 책은 나올 수 없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부장, 현재는 이사죠.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경험을 모두 가진 덕분에 첫 책이지만 단단하고 깊이가 있다. 그리고 친절하다. 주린이들을 배려한 그의 마음이 느껴진다. 이한영 DS 자산운용 주식운용 본부장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 도구와 길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새로운 도구를 알려준다. 김효진 KB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 팀장입니다.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달라진 투자 환경,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는 리얼 옵션 개념까지 다양한 요소를 다루는데 치우침이 없다. 이다솔 메리츠 증권 차장입니다. 이호석 팀장의 숫자는 정확하다. 분석은 날카롭다. 그러나 투자자를 대하는 태도는 늘 따뜻하다. 그의 특징을 꼭 닮은 이 책은 투자자를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안근모 글로벌 뉴스 앤 리서치 편집장입니다.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저자의 특유의 통찰력은 그대로 살아있다. 전문가들이 경험해보기에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깊이다. 정인승 바바리안 리서치 대표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변화는 곧 기회다. 변화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유연함을 갖게 될 것이다. 김동주, 김단태, 이루다 투자 1임 대표이사입니다. 주린이도 투자와 경제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는 이 시기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제가 읽어드린 내용 말고도 이렇게 투자자들 그리고 애널리스트 이렇게 댓글을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은 제가 보기에 소장하기 굉장히 좋고 실전적으로 투입하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구매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책도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중간에 제가 눈이 너무 아프고 조금 피곤해서 버벅거린 적이 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내일도 신중히 투자하셔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